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트레지 데이터 코리아 사업을 맡고 있는 고영혁이라고 합니다. 그, 오늘 이제 요 흐름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희는 이제 원래 컨택 센터 컨퍼런스에 우리 회사가, 우리 솔루션 내지는 고객들의 사례를 소개할 기회가 올까 싶었는데, 이게 이제 계속 기술과 산업의 흐름이 바뀌면서 이런 기회가 오게 됐더라고요. 실은 이제 이런 컨택 센터와 관련된 컨퍼런스에서는 오늘이 이제 처음으로 참여하고 저희가 이제 어떤 식의 그 글로벌 시장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거를 소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하는지에 대해 처음 소개하는 자리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시면 이제 비욘드 마케팅, 그러니까 마케팅을 넘어서서 이 CDP4 서비스라고 하는 저희가 새로운 제품을 이제 파생시킨 거에 대한 맥락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가로 열고 컨택센터라고 쓰긴 했지만은 저희가 컨택센터 솔루션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컨택센터 솔루션을 위한 고객 데이터 플랫폼, 특화된 고객 데이터 플랫폼을 저희가 파생으로 내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기본적인 철학이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시장의 밸류를 이제 전달할지에 대한 그런 어떤 비전들을 세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세팅을 한 이제 가장 최신 버전의 비전, 이제 저희의 전략적인 방향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실 저 맨 가운데 있는 거는 항상 저희가 창업한 이후에부터 똑같았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B2B 기업이다 보니까는 저희의 고객사인 기업들이 돈을 더 잘 버시거나 비용을 더 잘 아낄 수 있는 것들을 하시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플랫폼과 도구를 공급하는 거였었는데, 근데 이 둘레 쳐져 있는 것들을 보시면은 되게 그 어떤 기업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 그 조직 부문들이 좀 다 아우러져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어떠한 기업에서 필요로 한 조직들이 지금 다 지금 둘레 쳐져 있는데, 이게 왜 이런 흐름으로 바뀌었는지는 이제 제가 말씀을 쭉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뭐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대신에 이제 각각의 조직들이 보통 어떤 것들을 지금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특히나 데이터 관점에서 이게 어느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뭐 데이터 드리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한 조직이 그 오소리티를 갖고 이렇게 그냥 쭉 나가는 거는 보통 다 실패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전사에 있는 모든 조직이 온라인 돼서 특히나 이제 제일 위에 분, 뭐 오너 내지는 CEO 레벨에서 잘 서포트를 충분한 기간 동안 해야지만 되는데, 그런 프로젝트들을 이제 저희 회사가 되게 많은 리딩 기업들과 이제 저희 CDP라는 솔루션을 토대로 하다 보니까는 결국 각 부문마다 이러이런 것들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 저희가 알게 됐고, 특히나 이제 저희가 CDP 사업의 파이오니어로서 2016년 초에 처음 CDP를 내놨을 때에는 고객 데이터 플랫폼을 내놨을 때에는 저희 플랫폼에다가 기업들이 집어넣는 데이터가 그냥 크게 두 종류였어요. 하나는 기존 CRM에 있었던 정리된 데이터, 뭐 짐작하시겠지만 뭐 성별이니 가입일이니 뭐 총 구매 금액이니 뭐 등등등 그런 데이터 플러스, 그때부터 이제 슬슬 행동 데이터가 중요하네. 그래서 웹사이트나 앱들이 이제 점점 많이 쓰니까는 웹이나 앱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실시간 로그 데이터를 중요하네, 마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그런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떨어지는 무지막지한 양의 행동 데이터들을 이제 저희 쪽 CDP에 넣어서 여러 가지 예측하고 분석하는 흐름이 이제 시작이 됐었거든요. 2016년도부터. 근데 저희가 이제 항상 고객들이 저희 툴을 어떻게 쓰시는지를 잘 보면서 거기에 맞게 계속 진화를 시키는데, 요즘에는 그 두 데이터만 넣는 고객사는 일단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본은 고객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건 똑같은데요. 고객을 잘 이해하려면 고객이 무슨 제품들을 어떻게 살펴봤는지, 어떻게 샀는지, 고객이 어떤 매장에서 언제 방문해서 뭘 어떻게 봤는지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 말인즉슨 제품에 대한 데이터나 매장에 대한 데이터나 심지어 상담원에 대한 데이터까지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야지 그게 다 연결이 되면서 풀 컨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이런
다른 부문들의 데이터들이라던가 물류라던가 뭐 공급망, 제품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통합해야 되는 데이터의 대상으로 되고 있고 실제로 이미 그렇게 결합이 돼서 굉장히 고도화된 분석으로 예측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저희 회사 소개를만 드리면은 2011년도에 이제 실리콘밸리 마운틴뷰에서 창업을 한 미국 회사이고요. 10년이 좀 넘었네요. 그래서 그리고 원래 처음에는 그 클라우드 상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올려서 사스를 제공하는 그 사업 모델로 출발을 했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런 걸 클라우드에서 한다고 뭐 이런 시대였었다 보니까는 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이제 서버 사고 그래서 자체 구축하는 게 당연하다는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시대였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걸 클라우드에 올리고 저희가 다 그거를 이제 운영을 대행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월에 얼마가 고객들을 내시면은 그런 것들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 범용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제공을 하면서 고객들이 어떻게 쓰시는 가만히 봤더니 뭐 인더스트리 막론하고 저희 고객사의 고객, 그러니까 엔드 유저죠. 엔드 유저가 어떤지 굉장히 자세하게 이해하는 쪽으로 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피버팅을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저희가 고객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훨씬 더 뾰족하게 고도화된 걸 2016년도에 내놨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파이오니어로서 이제 시장을 잘 리딩을 해 나가면서 뭐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의 리딩 여러 가지 이제 선도 기업들이나 뭐 한국의 또 선도 그룹사나 이런 기업들이 또 저희 고객사로 잘 쓰고 계시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 군데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특히나 클라우드인 경우에는 이 보안도 더 중요하고 이 데이터 센터가 이제 각 자국에 있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는 한국의 중요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 본사 전체 되게 높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도 저희가 데이터 센터가 있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선도 큰 대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안심하시고 잘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평가 기관에서 이제 제일 우수한 탑 티어로서 인정을 많이 받고 있고 뭐 그러고 있고요. 그러다가 보시면 이제 2021년도에 이제 비욘드 마케팅이라고 해서 역시 저희가 가만히 고객사 분들을 이렇게 어떻게 쓰시는지를 보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의 자동화나 최적화, 즉 광고라던가 이메일 같은 것들은 CDP를 통해서 엔간히 잘 쓰시는 것들은 거의 속된 말로 졸업을 하셨구나. 근데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 가만히 봤더니만 이제는 마케팅 영역만이 아니라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관심사처럼 이런 다른 접점들, 그러니까 세일즈 프로세스라던가 또는 컨택 센터에서의 고객과의 인게이지먼트에 더 깊게 관여를 하고 그걸 더 데이터화하고 그거를 이제 고객에 대한 다른 데이터랑 결합해서 쓰시는 흐름을 저희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됐구나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트레저 데이터 CDP는 사실은 CDP4 마케팅이었다면 그걸 넘어서서 분할을 시킨 제품을 2021년도에 이제 저희가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세일즈야 뭐 판매를 위한 그런 CDP라고 바로 이해가 되실 거고 CDP4 서비스가 쉽게 말씀드리면 컨택 센터를 위한 고객 지원 센터를 위한 CDP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시는 것처럼 신규 고객을 애퀴지션, 그러니까 확보해서 그 고객이 제대로 온보딩할 수 있게 도와드리면서 아시는 것처럼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것보다 기존 고객에게 더 파는 게 훨씬 쉽거든요. 단가도 낮고 그걸 잘 하기 위한 전체 프로세스에서 매출을 올리면서 비용을 줄이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기업 내 프로세스라던가 KPI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플랫폼 관점에서 어떤 것들을 기능화해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해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기능들 뒤에 설명드리자면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예전에는 이제 마케팅과 세일즈와 고객 서포트가 좀 따로 노는 게 되게 심했다면 사실 지금도 많은 곳에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계속 하고 있지만은 근데 이게 다 하나로 엮여야지 앞에서도 그 TX, 토탈 익스피리언스 말씀을 연사분께서 잘 해주셨는데 전체가 연결된 커넥티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관점에서 진짜 고객 경험이 좋아질 수 있다 보니까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결국에는 5만 채널에서 흩어져 있는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다 통합을 해서 CLTV,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죠. 우리 이제 기업에게 새로운 고객이
마지막에 이제 이탈하거나 이제 중지할 때까지 우리 기업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내시느냐, 이 CLTV를 높이는 쪽으로 이제 많은 것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이 컨택센터의 진화에 이 CDP와 데이터 활용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하게 되고 이게 어떻게 맞물리느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CDP든 뭐든 그냥 툴이고 도구입니다.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도구는 도구고요. 예. 정말 중요한 거는 특히나 데이터에 대한 도구이다 보니까는 데이터 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설계해서 어떻게 써먹게끔 그 체계를 갖추느냐가 핵심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몇 가지 단서들이 이제 요 얘기들을 좀 드리면서 나올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이제 여러 리서치들을 참고하고 직접 리서치도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컨택센터의 기본적인 목적은 이제 비용을 줄이는 쪽에 많이 좀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6가지 그 평가의 기준을 좀 나란히 세워놨는데 하나하나 실제로 이제 기존의 컨택센터들이 오퍼레이션 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평가 지표들이라던가 VOC 레포트의 패턴을 보면은 진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더 좀 잘한다고 하는 글로벌의 리딩을 하는 새로운 컨택센터들을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비용을 줄이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어차피 안 하면 안 되고 해야 하는 건데 최소한의 기본을 지키면서 효율적으로 하자가 기존의 약간 좀 방향이었다면, 지금의 컨택센터 잘하는 곳들은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건 맞는데 해야 되니까는 이런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이걸 안 하면 비즈니스가 그냥 망가져 버린다, 그거를 설정을 하고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컨택센터에서 실제 그 밸류를 만들어내느냐의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는 아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항목별로 다른 부분들이 지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고, 보는 지표라던가 KPI 같은 것도 다르고 목표가 자체가 이제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왼쪽 같은 경우 흔히 이제 저런 고객들이 이제 불만들이 있으시죠. 컨택센터라는 채널에서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 저런 불만들이 있으신데, 보통 이제 CDP를 기반으로 뒤에 쭉 얘기가 나오겠지만 대체 어떻게 하는지, 뭔가 문제를 해 더 좋은 경험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여기 이제 지금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놨는데, 저런 것들을 실제로 구현을 하고 그래서 경험을 더 좋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이제 그 콜봇 사례도 되게 저는 잘 재밌게 들었고 다 맞는 말씀이라고 와닿았던 게, 그냥 퉁쳐가지고 말하는 대응과 인게이지먼트랑 정말 잘 섬세하게 이렇게 내가 잘 듣고 있다, 내지는 내가 너에 대해 정말 제대로 이해해서 더 제대로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어라고 더 델리키트하게 터치하는 거랑, 실제로 저희가 고객사들 세팅하고 A/B 테스팅해서 결과를 다 이제 CDP에 쌓인 로 데이터를 가지고 다 분석하고 대시보드를 보면은요 완전 달라요. 예. 그런 것들을 터치해 줄 때 전환율이 훨씬 높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지 터치를 해주잖아요. 그 터치하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거죠. 어떤 채널을 연계할지에 대한 레커멘드라던가, 예를 들어서 고객이 뭔가 궁금해하면 FAQ를 먼저 찾아보는 고객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FAQ는 그러니까 어떤 회사 FAQ는 그냥 정적으로 다 고정이 되어 있죠. 하지만 만약에 그 페이지 자체가 이 고객이 평상시에 많이 궁금했던 것들을 캐치해서 FAQ 보여주는 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순위가 다르게 나타난다면 당연히 고객은 그러니까 나를 케어해 주나라는 생각은 그냥 보통 안 하고요. 그냥 왠지 모르게 그냥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 그런 것들의 개인화가 되느냐? 지금 다 되고요, 기술적으로.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중요하게 저희들이 보고 이거를 실제로 구현을 해서 경험의 이제 퀄리티를 높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또 다른 중요한 엔터티죠. 컨택센터에서 이제 컨택센터에 계시는 에이전트 분들이십니다.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애로사항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고 체크해봤더니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저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제공이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사례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딜리버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을 따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고객과의 관계를 매니지먼트 하는 게 CRM인 건데 CRM의 기본적인 과제, 목표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세 가지 큰 카테고리, 데이터 또는 콘텐츠 관점, 다음에 운영 관점, 관리 관점에서 다시 이렇게 6개 정도가 이 컨택 센터에서는 좀 중요한 포인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저거를 데이터로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데 그걸 해결하려면 어떤 데이터를 끌어들이고 그리고 컨택 센터만의 데이터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채널의 데이터나 전사에 있는 다른 데이터까지 끌어와서 통합을 해서 고객에 대해 입체적인 그런 모델링을 만들어 놔야지 실제로 ML을 돌리더라도 그런 피처들을 넣어야지 제대로 결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고려해야 될 키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컨택 센터를 위한 저희 CDP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CDP라는 큰 모듈, 원래부터 이제 CDP4 마케팅이건 CDP4 서비스건 CDP4 세일즈건 간에 일단 기본은 고객에 대해 이해하는 데 필요한 5만 가지 데이터들이 보통 다 흩어져 있습니다. 각 솔루션 안에 들어있거나 여러 다른 스토리지에 들어있거나 그런데 일단 그거 전부 다 자동으로 끌어들여서 그냥 한 군데에다 모아놓는다고 통합됐느냐? 택도 없고요. 그거는 그냥 물리적으로 갖다 모아놓은 거지 여기서 말하는 통합이라는 거는 고객에 대한 정보가 흩어져 있는데 그때 보통 고객을 어떤 정보 셋에서는 이메일로 가리키고 있고요. 어떤 셋에는 쿠키로 가리키고 있고 어떤 셋은 전화번호, 어디는 고객번호 다 다른 보통 키값으로 가리키고들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추적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기법과 엔진들이 있는 거죠. CDP 안에. 해서 이 이메일 주소는 이 핸드폰 번호인데 웹브라우저의 추적자인 쿠키로는 무슨 값이고를 쫙 다 이제 저희는 아이디 스티칭이라고 하는데 꼬매는 거죠. 실로 꿰는 거죠. 그렇게 해서 통합 아이디를 만드는 부분들이 다 인지니어링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결국에는 하나의 통합 고객 아이디에 대해서 이제 흩어져 있는 그런 모든 정보들이 다 고객 레벨로 붙게 되고 이게 이제 일단 코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CDP가 보통 마케팅용 CDP에서는 요 코어를 통해서 통합된 모델링이나 데이터 정보들이 광고 시스템,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에서 전달되면서 그거를 다 개인화하게 이제 컨트롤을 하는 거고 CDP4 서비스, 즉 컨택 센터용에서는 여기서 통합된 정보들이 이제 뭐 제네시스라던가 아니면은 젠데스크라던가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 고객사들이 많이 쓰시는 컨택 센터 솔루션의 인터페이스로 저희가 다 결합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에이전트들이 보시는 화면에 인베딩을 시켜서 실시간으로 고객에 대한 5만 가지 정보들을 바로 확인하거나 ML 같은 게 돌아가서 머신러닝이나 AI가 돌아가서 계산된 레커멘데이션 같은 것들을 바로 이제 상담원 분들이 이 컨택 센터 화면에서 확인을 실시간으로 하시면서 이제 거기에 맞게 응대를 하시는 거죠.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몇몇 가지 것들이 실제 CDP에서 계산돼서 어떤 거는 그냥 단순 로직 계산, 어떤 거는 머신러닝을 통해 돌아간 계산들이 다 이제 컨택 센터 화면에 이제 박히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그런 라이프타임 밸류 향상하거나 더 적절한 그 컨텍스트에 맞는 고객 서비스를 저희가 레커멘드해 드리거나 또는 이제 데이터가 다 그 시계열에 대한 데이터로 특히나 저희가 많이 처리를 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시계열, 그러니까는 시간 흐름 관점에서 예측을 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프로세싱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나중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즉 대표적인 고객이 이탈하는 거죠. 이제 탈퇴하거나. 그래서 실제로 고객의 탈퇴 모형들을 저희 고객사들이 저희 CDP에서 많이 설정해 놓으시고 얘는 그러니까 이 고객은 며칠 뒤에 탈퇴할 확률이 몇 퍼센트 이런 테이블이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계속 돌아가면서 예측 테이블이 돌아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탈퇴 또 유형을 또 클러스터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유형이기 때문에 이 고객한테는 쿠폰이 훨씬 더 탈퇴를 막는 데 효과적이고 요 집단에 대해서는 쿠폰 같은 거 소용없고
전화해서 상냥하게 대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다 클러스터를 나눠서 거기에 대응해서 이탈률을 낮춘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케팅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참고로 요거는 이제 일본 쪽에서 더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일본은 뭐 라인이 거의 우리나라 카카오인 것처럼 일본은 라인이 이제 거의 대표 메신저인데, 라인하고 저희 솔루션과 또 완벽하게 타이트하게 또 이제 커플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의 데이터들을 그냥 풀 다 인티그레이션해서 고객이 어느 상황에서 어떤 채널에서 어떻게 인게이지 했는지를 그냥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계산해서 레커멘드를 하거나 등등등을 하는 거가 이제 마케팅에서 해왔던 원투원 개인화였던 건데, 이제 이거를 그 컨택 센터에 맞는 흐름과 접근법으로 이제 지금 구현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객의 전체 여정을 쫙 다 펼쳐놓고 봤을 때 제품을 알게 되고 이것저것 살펴보고 즉 탐색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막 컨택 센터에 물어보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구매를 하고 나면 구매하고 나서도 여정은 이어지잖아요. 예, 구매한 게 제대로 배송이 돼야 되고 설치되고, 또는 뭐 설치가 필요 없다 하더라도 내가 제대로 써먹을 줄 알아야 되고, 쓰는데 이제 막 문제 생기면 짜증내서 또 전화하고, 또는 그냥 짜증은 안 나지만 궁금해서 더 물어보려고 전화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 여정에 다 있다 보니까, 즉 컨택센터는 사실은 전체 여정에서 앞단에도 관여를 합니다. 세일즈에도. 예, 그래서 이거를 컨택센터를 잘 고려해서 전체 여정에 다 박아 넣은 큰 맵을 하나 그려본 거고요. 결국에는 이 맵에서 이런 식의 그 큰 사례들이 지금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고객 한 명 한 명마다 얘가 지금 어느 여정 단계에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단순히 고려 단계에 있다 끝 이러면 일을 못해요. 그런 거는 도움되는 정보가 절대 아니고요. 예, 어느 단계에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무슨 상황에서 뭘 어떻게 했고 뭐를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누구한테 뭘 물어봤는데 답을 못 받아서 지금 짜증이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화 되어 있어야지 되는 건데,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한 명 한 명 단위로 지금 다 붙어 있다 보니까는 뭐 이런 사례들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 하나하나를 그냥 잠깐 좀 도식화를 한 거다 보니까는 뭐 보시면은 바로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거고요. 예.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결국 적절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예,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뭐 아시다시피 잘하는 사람은 원래 잘합니다. 이런 거 없어도 잘하는 사람은 잘해요. 중요한 건 상향 평준화죠. 상향 평준화를 위해 템플릿이 필요한 거고, 상향 평준화를 위해 스크립트가 필요한 건데, 천편일률적인 스크립트가 아니라 고객마다 또는 고객의 특정 상황마다 맞는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뽑아내서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단서로. 그러면은 그거를 고려할지 말지도 역시나 상담원의 재량이긴 한데 상향 평준화가 됩니다. 저희가 저희 국내 고객사 중에 이런 비슷한 것들을 저희가 구현을 해서, 사실은 CDP4 서비스를 저희가 시장에 론칭하기 전에 한국팀이 먼저 고객사랑 논의해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구축을 한 게 있어요. 대신에 그거는 CDP4 서비스의 되게 중요한 특징이 실시간성은 조금 떨어지는, 왜냐면 그 모듈을 안 썼다 보니까는 그렇게 구축을 한 게 있었는데, 구축 다 하고 나서 이제 저희 고객사의 고객센터 상담원들 쫙 모시고 이제 교육을 했는데, 설명하고 데모션을 하고 나니까 어떤 피드백을 받았냐면 바로 이 말씀이 나오시더라고요. 저거 뭐 어차피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겠네요. and 새로 입사한 컨택 센터 사람들한테는 학습 기간이 꽤 러닝 커브가 있는데 그걸 확 줄일 수 있겠네요 라는 말씀을 바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기 있는 개별 고객이 어떤 흐름으로 어떤 사건들이라든가 어떤 식의 반응들을 했는지 어느 채널에서 이게 다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이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저희가 실제로 통합하는 데이터에 어떤 것도 있냐면요,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그 전자제품을 여기서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남기거든요. 그리고 앱을 가지고 이렇게 조절하는 것도 있고, 그런 데이터까지도 고객사에 따라서 결합이 됩니다. 그 말인 즉슨 어떤 제품을 어떻게 썼는지
고객이 막 뭐라 말하는데 일단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고객이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실제 이 고객이 제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데이터까지 다 통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그걸 판단해서 상담원이 더 제대로 대응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MA, 보통 이제 마케팅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저런 마케팅 오토메이션 툴이 이제 CDP4 마케팅에서는 마케팅 자동화 툴과 CDP를 결합해가지고 전체 마케팅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거를 그냥 기본으로 CDP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컨택 센터에 대한 부분까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MA 영역에서는 어떤 걸 최적화하고 자동화하면서 이 CRM, 특히나 컨택 센터를 통해서 인게이지먼트가 되는 이쪽 영역에서는 어떤 흐름들에서 어떻게 프로세스를 짜야 하는지에 대한 도식화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비즈니스에 도움이 돼야 되죠. 모든 솔루션과 도구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실제 고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KPI라던가 평가 지표들을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런 지표들이 솔루션을 도입하고 나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다 또 트래킹해서 저희도 더 이게 이런 성과가 나오게끔 더 튜닝을 해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장표로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결국 이 컨택 센터 오퍼레이션에서 개선해야 될 점들이 저 이제 큰 틀에서 회색으로 이제 그 그룹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저거를 잘 하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뭘 챙겨야 되느냐가 두 번째 하늘색 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또 저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무슨 툴의 어떤 기능을 활용하거나 데이터 관점에서 뭘 어떻게 고민해야 되지? 라는 부분이 이제 저 진한 하늘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저희 같은 CDP 솔루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본 툴과 플랫폼을 고객에 맞게 튜닝을 할지에 대한 이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 맞아 떨어져야지 실제로 툴이 고객사에게 비즈니스 밸류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다 따로 노는 흐름이었었다면은, 이제는 이게 다 하나로 묶여야지만 되고, 왜냐하면 고객의 경험이라는 거는 어느 한 채널에서 다 따로 놀지가 않다 보니까는 이게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앞에 이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장표가 나온 이유 자체가 저희가 이제 고객사들을 가만히 보기만 같이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는 저희 솔루션을 고객사가 더 잘 쓰실 수 있게 튜닝해 드리고 컨설팅해 드리고 코칭해 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걸 다 고려해야만 하더라고요. 이제 흐름 자체가. 그래서 이런 장표가 나온 배경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간단한 기능과 사례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컨택 센터에서 지금 딱 전화하고 있는 고객이 어떤 고객인지 상세한 프로필을 적절한 차트나 대시보드나 시간 흐름에 따른 테이블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을 하거나 ML 등을 통해서 예측을 하거나 클러스터링을 한 그런 값들, 예를 들어 이 고객은 지금 어떤 스타일로 보입니다. 이 고객은 어떤 부분을 지금 터치해주면 더 좋을 겁니다. 더 전환율이 높아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통해서 그룹핑을 한 걸 또 보여주고요. 넥스트 베스트 액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뭔가를 전환율을 높인다는 거는, 그러니까 개인화라는 거는 누구한테 언제 무슨 채널로 무슨 오퍼나 메시지를 던지느냐입니다. 이거를 다 최적화를 하는 게 전환율을 높이는 건데, 그런 엔진과 알고리즘을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아예 그냥 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고객사에 맞게 다 튜닝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걸 통해 넥스트 베스트 액션을 돌려서 지금 내가 상담하고 있는 고객은 언제 어느 채널로 뭐라고 얘기를 하거나 무슨 오퍼를 던지면은 덥석 물겠구나 라는 것들을 또 이제 옆에 나란히 이렇게 보여줍니다. 화면에다가. 요거 이제 전체 저희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 ADA, 어댑티브 데이터 레이어 하는 게 실시간을 위한 이제 코어 레이어입니다. 여기서 실시간이라는 건 딱 그거예요. 고객이 지금 전화가 왔습니다. 상담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상담 시스템에 보이는 정보들이 하루 전의 정보예요. 근데 고객이 지금 전화하기 3분 전에 되게 중요한 뭔가를 웹사이트나 뭔가를 했어요. 그럼 이제 실시간성이 떨어지면
놓치는 거죠. 헛다리 짚는 거죠. 그래서 컨택센터 쪽은 특히나 실시간성이 중요하다 보니까는 저희 CDP4 서비스에서의 키포인트 하나 실시간성입니다. 그래서 뭐 요렇게 해서 이제 이런 큰 이 뭐 구현 기능 어떻게 만드는지 하나하나를 하는 거는 너무나 이제 좀 투머치 인포메이션이라서 기회가 궁금하신 부분도 있으면 나중에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또 팔로우업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네시스라던가 또는 뭐 젠데스크 같은 이런 대표적인 컨택센터 솔루션들과 이미 다 통합이 기술적으로 되어 있어서 제네시스에서 이제 에이전트들이 보시는 화면에서 저희 로고가 이제 들어가서 누르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고객한테는 어떤 제품을 추천하는 게 좋다라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저희 쪽에 계산된 게 바로 API로 전달이 돼서 화면에 바로 보여지거나 이런 고객에 대한 다른 상세한 정보들을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젠데스크 같은 경우도 화면 한쪽 영역들을 저희가 이제 인베딩 해가지고 거기에 저희가 이제 CDP에서 계산되고 통합된 정보들을 다 보고 활용하실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애널리틱스 결과까지도 인베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런 컨택센터를 아직 세팅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최소한 운영은 하셔야 되다 보니까는 자체 구축 컨택센터 같은 경우라던가 이런 때에도 저희가 이제 웹페이지를 인베딩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있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객에 대한 통합 정보를 보거나 분석된 결과들을 차트 등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좀 마련해 놨고요. 저희 이제 사실 CCA도인데 이제 화장품 고객사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상향 평준화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고객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고객한테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 쫙 알려줬더니 상향 평준화가 일어났고, 참고로 CCA도 같은 경우는 콜센터 컨택센터만이 아니라 매장에 방문했을 때에도 마찬가지 로직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매장의 매출이 20%가 올라간 케이스이고요. 뭐 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흐름들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다 차트화돼서 이 고객한테는 어떻게 어프로치 할지를 알게 되고, 고객이 CCA도 웹사이트나 앱에서 여러 가지 화장 시뮬레이션 할 수 있거든요. 다 데이터화돼서 CDP에 통합이 돼서 그 차트가 뜹니다. 예를 들어 얘는 아이섀도우에 관심이 있는데 주로 무슨 색깔로 많이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봤다. 그런 게 상담원 본 화면에 쫙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은행, 금융권에서도 이제 종종 많이 쓰시는데, 저희 이제 뭐 일본의 금융 그룹사, 그러니까는 은행,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가 다 들어있는 이제 그룹사 같은 경우에도 다 그 계열사들이 CDP를 쓰면서 데이터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쪽 같은 경우에도 그런 통합된 데이터를 통해서 결국에는 보시는 것처럼 저런 적절한 세그먼트들을 클러스터를 만들어냅니다. CDP에서 계산해서. 그러면은 얘는 어떤 세그먼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다라는 가이드라인이 또 있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뭐 그 그룹사 안에 은행이 됐던 카드사가 됐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고요. 이커머스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채널이 이제 고객들이 점점 채널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채널에서의 정보가 통합이 안 돼 있으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요, 컨택센터에서 이것도 저희 국내 고객사에서 직접 겪은 상황인데, 그래서 되게 좋아하신 케이스인데, 모 렌탈 서비스 회사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채널이 메인으로 2개가 있어요. 컨택센터를 통해서 견적을 내는 채널이 있고요. 이제 그 다이렉트 보험처럼 직접 웹사이트에서 직접 자체 견적, 셀프 견적을 내는 채널이 있습니다. 컨택센터 상담원에 전화가 왔어요. 리드가 들어온 거죠.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 고객이 전화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러신 거예요. 그럼 기존에는요, 아시다시피 컨택센터 연결된 데이터베이스에는 리드가 죽은 상태로 그때부터 플래그가 셉니다. 전화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근데 CDP로 데이터를 통합하고 나서 봤더니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라고 한 고객 리드 중에 지금 제가 퍼센티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적지 않은 퍼센트가 그리고 나서 직접 웹사이트에 들어서 자기가 견적을 막 내본 거예요. 그러니까 컨택센터라는 채널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제품에 관심이 제로가 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이 채널 그 프레퍼런스 선호도가 다른 거일 뿐이다 보니까 이 통합된 상태에서 정확하게 상황 파악만 알면은 나중에 또 적절하게 컨택센터에서 케어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데이터를 통합하고 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채널이 많아지다 보니까 채널이 다 사일로화 되어 있으면 이런 거를 놓쳐서 비즈니스에 큰 데미지가 온다라는 부분이겠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항인데,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CDP 분야의 리더로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을 하고 고객사 데이터를 보면서 느낀 게 요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객이 우리 기업과 고객이 맞닿아 있는 채널 중에 되게 중요한 게 컨택 센터인 거, 그 외에도 많다 보니까 모든 채널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다 통합한 게 일단 기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통합된 정보가 컨택 센터의 에이전트들이 볼 수 있어야지 컨택 센터가 더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컨택 센터에서 어느 에이전트가 어느 고객과 언제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데 어떤 반응이 있었고, 지금 이쪽 아시다시피 몇 가지 기본 컬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 훨씬 더 상세한 로그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되게 추가 인사이트라던가 모델의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게 되고요. 부분 최적화 해봤자 별로 안 오릅니다. 결국에는 모든 채널에 대한 전체 광역 최적화가 중요하다 보니까 전 채널의 통합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뭐 AI는 지금 쭉 말씀드리시면 보셨겠지만은 그냥 곳곳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AI로 뭐 한다 이렇게 딱 그냥 어떤 어젠다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밑에 그냥 깔려 있는 거죠, AI는. 그래서 뭔가 AI로 따로 뭐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단 흐름에서 넘어가 버렸고요. 예. 뭐 고객과 에이전트들의 다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컨택 센터 쪽에 이제 로그 데이터들을 이제 보고 하다 보니까는 이 컨택 센터에서 누가 어느 상담원과 어떻게 인게이지 했다라는 거가 상담원이 적는 컬럼에 적는 이 이제 정보를 마이닝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외에도 이게 물리적으로 어떤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보이스 투 텍스트를 써서 텍스트 자체를 센티멘탈을 한 다음에 이 상담 중에 센티멘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까지도 그 세션에 대한 정보로, 특성 정보로 뽑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더 텍스트 마이닝 여전히 중요하지만 더 그거 외에도 자동화할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챙길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뭐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웹사이트에서 질문 쪽으로 말씀 주시면은 상세하게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